하버드 상위 1%의 비밀, 네, 정주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1부 마지막에 저희가 그 외부의 신호를 차단하는 방법, 주변 환경을 바꿔라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제한된 집중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는 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책 내고 나서 네. 독자로부터의 어떤 상담, 나는 좀 이런저런 상황인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상담들 굉장히 많이 받지 않으세요? 너무 이게 한 네. 순위가 정말 많이 올라갈수록 정말 많이 여쭤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공통적으로 아, 음. 이런 부분을 되게 힘들어 하시구나, 음. 이런 내용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걸 신호로 표현하면은 네. 우리가 오늘 겪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내가 결국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많은 환경에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로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는 내가 오늘 정말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어떻게 차단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감정이 이제 완전 붓고치고 그리고 정말 다 놔버리고 싶다. 네. 저도 맨날 그렇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저예요. 다 그냥 내가 하던 뭐 이 길을 다 그만두고 싶다. 그렇게 들었을 때 저도 너무 공감이 되면서도 독자님하고 저하고 똑같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 삶을 사는 어떤 이런 상황들, 한국에서 살면 다 비슷비슷한 거 다 공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책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의 간격을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이 길을 갖다가 끝까지 지켜왔는지 그 길의 여정을 보자.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그 독자님이 걸어왔던 길을 처음부터 이제 같이 짚어봐요. 다 잘해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서 독자님들 통해서 또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고민이라고 들고 오셨는데 막상 듣고 보면 우리가 서로 이제 그래도 잘 해왔던 어떤 길을 길게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짧게 보면 비극인데 길게 보면 희극이다. 신호라는 것도 딱 그래요. 짧게 보면 정말 완전히 비극적인 신호 우리한테 몰려오는데 그걸 차단을 하고 우리가 계속 걷고 있으면은 그래도 우리는 우리 길을 지키고 있잖아요. 네. 간격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네. 예, 더 느끼실 것 같아요. 예, 이게 책에서 자세하게 그러니까 연구 논문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졌는데 여기 바릭이라는 심리학자 나와요. 근데 바릭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심리학자면 보통 이제 좀 추상화된 마치 연구실의 실험지처럼 이렇게 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인위적인 환경에 넣어요. 근데 바릭이 연구한 건 정말 다른 게 저도 정말 이걸 보면서 아 1만 시간보다 이게 훨씬 낫겠다 생각하는 게 자기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요. 자기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분야에 대해서 노력은 일단 다 똑같이 통제를 해요. 난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어. 노력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가족이니까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공부하고 다음에 오세요 하면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더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전혀 모르는 외국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랍어나 뭐 아니면 인도어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릭이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근데 또 보면 다 심리학자들이에요. 그 집안 전체가 다 심리학자들로 딸까지 이제 심리학자 연구원으로 다 구성되는 집이에요. 네.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들을 이제 정확하게 시간을 길게 보고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이제 3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3년의 그 고3에 이제 1만 시간 집중학습이 확 일어나는 그런 식으로 한번 놔둬봤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당연히 성적은 높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한 시간을 더 보자고요. 그 3년이 아니고 3년간 공부를 한 거를 좀 5년, 10년 이렇게 가져가 보자 했을 때 3년간 먼저 앞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점점 이렇게 그 기억력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끝났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3년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학생들의 모든 미래가 빠르게 서열의 신호를 매기잖아요. 네. 반대로 바리게 했던 거는 이제 이걸 한번 테스트하면서 되게 의외다. 이걸 이제 깨닫고 나서 약간 그 다음에는 이틀에 한 번씩 공부를 하던 거를 2주에 한 번씩 공부하게 해요. 너무 놀랬어. 2주에 한 번씩 공부하면은 그게 이제 사실 마지노선이거든요.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네. 네. 그렇게 해서 계속 꾸준히 해가지고 5년, 10년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훨씬 더 높게. 마치 이거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 같은데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요. 불안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간격 효과가 저한테도 정말 와닿았던 게 사람이 정말 힘들수록 모든 사회적 신호도 더 완전히 끝단까지 몰고 가구나. 근데 이게 꼭 저만의 어떤 뭐 작가라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자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취업을 할 때나 아니면 내가 시험을 갖다 예를 들어서 특히 전 노량진을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서울 와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노량진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노량진 컵밥 같이 먹으면서 친해진 수강생도 있어. 거기. 한 1년 먹으면 지겨워. 아, 가셨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네. 합격하기 전에 다 놔버릴까 하면서 다 풀려져 있는데 근데 결국 합격했어요. 왜냐하면은 마음을 그래도 결국 마지막에 잡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유형으로 그냥 같이 저랑 놀아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둘 다 비슷한 점수대였는데 슬럼프가 오잖아요. 그럴 때 강교 교과가 딱 개입이 돼요. 나는 내가 지금 보면 내 점수가 다 무너져 있고 정말 내 자존감도 바닥이지만 잘 걸어왔구나를 갖다가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신호는 뭐 이렇게 칭찬이 뭐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뭐 남이 칭찬해줘야 문제인데 저한테 사실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자존감을 올리는 경험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강경을 놓고 보면 당신 참 잘 살았다. 네. 그러니까 책에서도 보면 정말 우울한 삶을 살다가 네. 정말 평균 이하의 삶을 본인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성공하는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좀 그런 사례들 보면서 좀 용기를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는 그 6장의 혁신적인 발견의 비밀 이 장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다큐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한 9살 정도의 아이가 절대 풀 수 없는 수학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당연히 못 풀죠. 뭐 이렇게 막 2차 함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맞출 수 있는데 그거를 3일 동안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 몰입. 그런 거 있잖아요. 몰입이었나요? 네. 근데 애가 결국에는 근접한 그 생각의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이 6장의 혁신적인 발견의 비밀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계속 집중해서 이제 간격 효과죠. 오래오래 이렇게 몰입할수록 길이 만들어지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방법을 창조해내고 마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들이 학위가 있고 막 똑똑하고 막 누가 봐도 인정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기능공들이나 그런 분들이었다는 거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데 1차 산업혁명에서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었던 게 저도 굉장히 뭉클했고 그리고 그걸 이제 분석을 하면서 실제로는 엘리트 사관식으로 이걸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뭔가 스티브 잡스 이런 식으로 뭔가 엄청난 대형 스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그러니까 하버드 진짜 책 제목처럼 하버드 상위 1%가 세상을 이렇게 밝혀서 산업혁명이 마침내 일어났다 이런 게 아니고 보면 되게 작지만 미미한 변화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차이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 받는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6장에서도 그 산업혁명이나 정말 우리 삶을 바꾼 우리 세계를 바꾼 혁명에 대해서도 엘리트가 없었는데 그냥 일어난 거라서 우발적이라고 표현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우리로 놓고 보자고요. 우리가 걷는 길도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나는 그냥 안 되고 가끔 내가 잘하는 것도 우발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딱 좋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1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 그 초창기 시절을 갖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보면은 그때 당시엔 하버드 대학교는 이런 학교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볼턴의 뭐 이발공 이런 어떤 다양한 직군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다가 좀 더 실용적인 지점에서 그걸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서 발견을 했던 것들이 오늘날 주춧돌이 됐거든요. 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특히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특히 서열의 신호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공간에 들어가도 저도 이제 서로가 뭐 얼마나 하셨습니까? 어떻게 내셨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딱딱 물어보는 것도 이미 서열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갇히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스스로의 빛을 잃게 만든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제 6장에서 마지막으로 표현을 했던 게 무명의 그냥 교사가 이제 그런 쇠기 문자의 비밀을 갖다 발견을 하는 거. 네. 그게 그러니까 어떤 독자님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고 어떤 독자님들은 내가 무명교사 아니고 나한테 세기 문제를 물어보지 않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 자기가 매일 겪어가는 삶에서 쇠기 문자는 항상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걸 우발적이라고 안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만의 빛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우리는 너무 우리의 가능성을 어디 학교 출신이고 어디 기업이고 어디 아파트 살고 사실 그건 저도 공감이 너무 가는데 네, 그런 것들의 여러 신호들로 우리 스스로 재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좀 부수자고요.
그냥 우리 안에서라도. 어차피 바깥에 가면 우리를 스캔해줄 사람들 항상 있어요. 우리가 우리까지 스캔할 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라도 내 신호를 만들겠다. 근데 제가 살면서 보면은 그게 페드로야처럼 되게 한방 이렇게 완전히 그 $10,000,000가 진짜 딱 눈앞에 있어도 오케이 알겠고 나는 어쨌거나 내일 새벽에 연습해야 되니까 자러 갑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드물죠. 일단 네, 술 마실 거예요, 저는. 저도요. 저 진짜 맛있는 거 먹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음날 아침에 또 연습을 하러 나오면은 우리는 우리의 빛을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지금 다양한 우리를 낮추는 신호나 너는 이것밖에 안 되고 특히나 저도 요새 코로나가 터지면 되게 더 우울해진 것 같아요.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어떤 현실적인 숫자들을 보면서 계속 좌절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신호는 계속 단단하게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거를 왜냐면 제가 오늘 여기 나왔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 6장 읽으면서 이게 1차 산업혁명 시대에 막 정말 피스톤 이런 것도 필요에 의해서 그냥 만들고 직조 이렇게 짜는 그런 기계 그런 것도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조사를 했겠지만 근데 현대는 더 복잡해지지 않았을까? 막 혼자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이게 통하는 얘기일까? 이렇게 막 생각했는데 보면은 왜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학생이 코로나 현황을 바로 알 수 있는 앱을 개발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알려고 하면 더 알 수 있는 세상이 있구나. 훨씬 첨단의 어떤 기술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자 하면 알 수 있고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고 조금 훨씬 더 가깝구나. 그래서 내가 에이 그런 건 전문가가 해야지 막 이런 거 지금 코로나 현황 앱 만들어주세요 이러면 아이 내가 어떻게 해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좀 깊이 오래 담그다 보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